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몇 주차 수업이죠? 12주차 수업이죠? 12, 13, 14 아니죠. 13주차죠. 13주차 수업이죠. 13, 14주차 두 주가 남았는데 13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주차 수업은 직장에서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직업, 대학에 들어오면서 전공 과목을 선택하면서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다들 대학에 전공 과목을 선택을 했을 텐데요.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갖느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삶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직장에서의 어떻게 대인관계,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잘 그 사람들과 호흡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이제 우리 교재 9장입니다. 246페이지서부터 이제 볼 건데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람을 대하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모습이라든지 뭔가 좀 나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상대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를 바꾸려고 노력하면 상대가 바꿔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삶을 많이 살아보신 분들도 이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삶을 이렇게 지금 이제 그 갓 20살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살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에너지를만 소비하는 경향이 되고요. 내가 조금만 바뀌면 상대는 나의 바뀐 모습을 보고 그것에 스스로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 그거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상대를 가정에서라든지 친구 관계에서라든지 직장에서라든지 상대를 바꾸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더 이제 내가 힘들어진다라는 거, 바뀌지 않으면서 내가 힘들어진다라는 거, 조금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말들을 좀 적어놔 봤는데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재에서 살펴볼 내용들은 직업의 중요성과 직업의 선택,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직장에서의 대인관계의 중요성, 직장에서 대인관계가 왜 중요할까, 대인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직장에서의 성공적인 대인관계,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OX 퀴즈 냈는데 뒤에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쭉 OX 퀴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OX 퀴즈의 정답은 여기 밑에 나와 있고요. 수업 끝난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업의 중요성과 직업의 선택. 직업이 중요하죠. 여러분 직업이 왜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까요? 직업이 왜 중요할까요? 직업이 첫 번째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듯이 생계수단의 기본이 되는 거죠. 직업을 가지고 생계수단의 기본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우리가 앞에서도 욕구 충족에 대해서 쭉 살펴본 매슬로우의 이론이 있죠. 매슬로우의 이론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였죠? 생리적 욕구였고, 두 번째가 안전에 대한 욕구, 세 번째가 뭐였죠? 사람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있었고, 네 번째가 뭐였죠? 자기 존중에 대한 욕구, 다섯 번째가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러한 욕구들이 하나하나가 직업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로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게 해주고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게 해준다. 자아정체감,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게 자아정체감이라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요즘에 자아정체감에 대해서 많이 배우죠. 자아정체감, 나는 누구인가. 그럼 나는 누구인가를 봤을 때 직업에 관해서도 내가 좋아하는 건 뭐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직업을 통해서 나는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결정해 주는 것이 이제 직업이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 되게 해준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사람은 어디엔가 소속돼 있고 구성원들과 같이 생활할 때 삶의 질이나 삶의 만족도가 이렇게 높아지죠. 구성원과 생활하면서 즐거운 생활을 할 때 사회 구성원과 일원이 되게 해주는 것이 이제 직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직업을 갖지 않고 우리가 계속 혼자만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울감에 빠지고 뭔가 자꾸 직업을 얻지 못하고 계속 뭔가 그 경제적인 면에서도 어려움이 얻게 되면 자꾸 불안과 우울 이런 것들이 계속 빠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과 일원이 되게 해주는 거에 있어서는 나의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직업은 어때요? 나의 능률을 사회에 기여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는 것들도 여러 가지 직업군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다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잘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직업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면 직업의 가치는 직업은 물질적인 자원을 첫 번째로 확보하게 해준다. 우리에게. 그렇죠, 여러분? 물질적인 자원을 확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에게. 그리고 직업은 어때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해주죠. 그 직업이 이제 우리를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좀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이제 그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재화를 마련하고 그것으로 생활을 하니까 안정되고 풍요롭게 생활을 하게 해주고, 직업은 심리적인 기쁨을 준다 라는 거. 직업은 여러분 심리적인 기쁨을 준다라는 건 자기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사회에 뭔가 기여할 수 있다라는 기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물질적인 자원을 확보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살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사회에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기쁨을 줄 수 있다. 심리적인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 그리고 직업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해줌. 나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능력이 있는데 그걸 안 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능력에 대해서 별로 그것이 별로 효용 가치를 못 느끼겠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능력을 사회에 발휘할 수 있음으로써 사회적으로 나를 인정받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직업은 자신의 잠재력과 꿈을 실현하게 해준다는 거. 그리고 직업은 자아실현을 성취하게 된다는 거. 웨슬로우의 가장 상위 단계인 자아실현을 성취를 이루게 해준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직업의 가치에 해당한다 라는 거. 직장에서 요구되는 시간과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제활동, 집안일에서 요구되는 시간과 에너지로 많은 부부들이 이제 갈등을 겪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가사 분담 이런 것들이 많이 가사 분담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은 이제 직업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이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결혼을 하면서도 맞벌이를 한다면 우리가 결혼 전에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같이 영위할 것인지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게 결혼을 해서 그 시간에 맞닥뜨려서 이런 부분들이 터지는 것보다 충분히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한번 더 생각해 볼 만한 일인 것 같고요.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그 직업에 관련된 그 가치관과 직업군의 분류에 보면 그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재 그 149페이지에 보면 가치관의 유형과 관련된 직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죠. 이것들을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뭐 이론형, 경제형, 심리형, 사회, 사업형, 정치형, 종교형 이런 것들에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그 특징과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우리 교재 249페이지에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에 대한 흥미와 적성에 대해서 볼 텐데요. 그 우리가 흔히 이제 홀랜드의 직업적 성격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도 혹시 이거 홀랜드에 대해서 한번 그 검사를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에는 학교에서 이런 것들 적성 검사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 홀랜드나 뭐 요즘에는 그 많이 쓰는 검사들이 많이 있죠. 그 홀랜드 검사를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안 해보셨다면 워크넷이나 커리어넷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무료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안 해보셨으면 나의 적성은 뭔가 한번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6가지 유형으로 나누죠. 홀랜드의 직업적 특성에서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 직업적 성격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현실형이 있고, 두 번째로 탐구형,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술형, 네 번째로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이 있는데 요거 하나하나에 대한 그 설명도 우리 교재에 보면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교재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흥미 유형과 직업과의 관계에서 이제 쭉 살펴보시면 우리 교재 250페이지에 보면 이제 9-2의 흥미와 유형 직업과 관계에서 흥미 분야 그래서 직업군 해가지고 쭉 나와 있고요. 우리 그 홀랜드의 직업적 특성에 대해서는 교재 253페이지 그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에 대해서 쭉 설명되어 있으니까 253페이지 표 9-3을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쭉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너무나 다양하죠. 우리 교재에 이제 성격에 대해서 잠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것이 이제 MBTI를 보죠. MBTI 검사를 또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MBTI에서는 이제 그 융의 심리학을 가져와서 MBTI에 그 접목을 시킨 건데요. 융의 심리 유형론에서 가져와서 이제 이것을 개발한 건데요. 그 첫 번째로 이제 에너지 방향을 보죠. 외향형과 내향형. 외향적인 사람은 이제 활동적인 것을 선호하겠죠. 내향적인 사람은 뭔가 차분하고 그 꼼꼼하고 치밀하게 좀 계획적으로 사는 이런 그 내부 에너지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를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에너지를 외부에서 받느냐 내부에서 받느냐 그래서 외향형 내향형이 나누고요. 감각형과 직관형. 감각형은 어때요? 주로 나의 오감을 다 활용해서 하는 거고 직관은 어때요? 나의 육감을 통해서 나의 통찰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직관형이고요. 사고형과 감정형. 사고는 대체적으로 이제 객관적이고 정의와 공정성을 중시하면서 딱 그것들 보는 것들에 대한 딱 그 명확하게 공과 사를 이제 딱 구분하는 이런 것이 이제 사고형이고 감정형은 어때요? 감정에 치우치는 거죠. 온정에 치우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향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면 참 그
힘들겠죠. 그런데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그런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걸 내가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제 서로 대인관계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MBTI에서 마지막으로 판단형과 인식형. 판단형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측면이 중요하고 이제 빠른 결정, 일에 있어서 그것들이 장점이지만, 인식형은 자신에게 들어오는 정보 그 자체를 즐기고 자발적으로 호기심, 적응력을 높여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유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16가지로 이제 MBTI에서는 나눠지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다 다른 유형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그 직업을 찾아가는 데서도 이러한 성격적 유형들이 그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홀랜드의 직업 6가지 특성에서 보면 이제 현실형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현실형은 이제 성격적 특성은 어떻고 직업적 활용도는 이렇다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 교재 9-3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혹시 홀랜드나 직업 검사를 이제 한번 안 해보신 분들, 해보고 싶다면 워크넷이나 커리어넷을 이용하셔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직장 내 대인관계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러분은 어떤 것들에 이제 중점을 두는지 자기 자신을 한편 이렇게 보시기 바래요. 조직 내에서 목표 달성에 중심을 두는 업무 지향적인 과업 중심적인 상사가 있고요.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사람이 있죠. 인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그런 인간 중심적인 그 상사들도 있죠. 여러분들은 그 어떤 사람이 더 마음에 혹시 드시나요? 과업 중심적. 너무 과업 중심적이어도 안 되겠죠. 사람이 너무 인간성이 없이 그냥 너무 그 워커홀릭 해가지고 일만 하는 이런 사람들도 안 되겠고, 너무 인간 중심적이어서 성과는 없으면서 너무 이제 교류에만 관심을 두고, 어때요? 이제 과업과 인간적인 면이 같이 접목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직장 상사의 유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그 직장 상사의 유형에서 이제 여러분들 어떤 상사가 마음에 드는지 한번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심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과업형, 세 번째로 인기형, 타협형, 이상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상사가 되고 싶고 어떠한 상사를 만나고 싶은지 한번 브레이크와 이제 머튼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5가지로 이제 정의를 한 거예요. 어떤가? 무심형은 어떤 사람인가? 오직 이렇게 자리를 보존하는데 너무 관심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업무만 하고 부하 직원이나 업무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상사, 이런 상사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무심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부하 직원이나 업무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이제 오직 자기 자리를 보존한, 별로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들지는 않으시죠. 무심형이라고 이제 명명했고요. 과업형은 어때요? 아까도 말했듯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 중심, 워커홀릭 하는 사람, 이런 상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능력 중심으로만 보는 거죠. 능력으로만. 부하 직원들을 능력 중심으로 평가하고 업무 성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이 많으나 인간적인 배려와 관심은 좀 덜한 사람. 그러니까 조금 인간미가 좀 없으면서 너무나 과업지향적인. 그리고 인기형은 아까도 말했지만 조직의 업무나 성과보다는 어때요? 직원들과 이제 직원들에게 관심을 갖고 직원들과 잘 지내고 인간적으로만 잘 지내려고 하는 조직 내부의 분위기를 잘 이루고 업무 성과는 떨어지고 업무 성과는 떨어지니까 어때요? 목표 달성은 좀 저조하게 되겠죠. 조직원들과 성과보다는 직원들과 잘 지내는 거에만 이제 관심을 갖다 보면 업무 성과는
좀 떨어지는 게 좀 당연하겠죠. 타협형은 목표 달성과 부하 직원에 대한 적절한 관심을 두고 균형을 맞춰 나가려는 상사다. 그 업무 성과의 그 업무를 성과를 내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부하 직원과도 이제 잘 적절하게 발맞춰서 균형을 맞춰서 나가려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과 과학적인 면이 같이 공존하는 상사를 이제 우리는 그것에 균형을 맞춰서 나가려고 이제 적절하게 이제 타협하는 그런 그 상사를 이제 타협형 상사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상형 상사는 팀 조직 구성의 가장 바람직한 유형의 구성원의 사기와 협동을 중요시하고 업무 성과도 효율적으로 높여가는 상사다. 그러면 타협형과 이상형은 그 차이는 뭘까요? 타협형은 부하 직원에게 적절하게 관심을 두고 일적인 부분에서도 과업적으로 이루어 나가려는 것이고, 이상형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거죠. 격려와 칭찬과 위로와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그 분위기 안에서 서로 간에 혼자만 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팀 간의 협동심을 유발시키고 그 협동심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서로 팀원들끼리도 협력해가고 서로 상생해가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업무의 성과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상사, 그런 것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 상사다라고 해서 마지막 5번째 이상형의 상사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5가지 유형 중에 나는 어떤 것들에 속할까, 또는 나는 어떤 것들을 좀 수정해야 될까, 나중에 상사가 된다면 또 나는 직원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인간관계를 맺는 상사를 만날까, 이게 내가 이걸 파악하게 되면 저 사람은 스타일은 이런 거구나 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나가게 된다면 우리가 그 직장 내 대인관계에서도 조금 수월한 부분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직장 내 스트레스와 그 대인관계 갈등에 대해 보면 첫 번째로 갖는 것이 이제 직무적인 스트레스가 있겠죠. 직무적인 시간이 여러분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잠깐 우리가 직장 내 상사의 유형들에서 봤고요. 우리 교재 256페이지 보면 직장 내 부하의 유형에 대해서 쭉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 이렇게 보면 부하의 유형에서는 추종형, 저항형, 합리형, 분리형 이렇게 해서 이제 4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놨으니까, 추종형은 평상시에 상사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사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유형, 저항형은 그 반대겠죠. 그리고 합리형, 분리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한번 쭉 교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 내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갈등,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직장 내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갈등에 보면 직장에서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직무 스트레스가 있겠죠. 일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게 있어요? 두 번째로는 대인관계 스트레스. 직장에서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있겠죠.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그리고 세 번째로 직장 내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오는 직장 문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직장 내 스트레스를 보면 직장에서 이제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받는 내가 이것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직무적인 스트레스가 있겠죠. 직장 내에서 이렇게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어때요?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또 자기 부하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대인관계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났고 직장 내 문화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 안에서 그것을 적응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직장의 문화적인 이제 스트레스도 이제 받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이제 갈등을 유발하는 직장 내 문화를 적응하지 못해서 오는 스트레스. 모든 조직에는 그것들이 이제 짜여져 있는 그 조직에 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적응하지 못하면 오는 그런 직장 문화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직장 내 상사가 원하는 사항. 내가 직업을 가졌는데 어떤 상사가 이렇게 원하는 사항들이 있겠죠. 직장 내에서 이제 상사가 그 원하는 사항들, 그러니까 우리 신입사원이라든지 직원에게 이제 원하는 사항들. 첫 번째로 보면 당연히 직무 수행에 관한 기본적인 능력과 기술을 이제 갖추고 있는 사람을 이제 상사는 원하겠죠. 그러니까 직장은 이제 자기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기가 그 직업에서 자기 일을 해나가는 자기의 전문 분야를 발휘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전문 분야에 대한 그 기본적인 능력과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직장 내 상사는 당연히 원하겠죠. 그리고 주도성이 있어야 되고요. 너무나 이제 끌려다니고 시키는 일만 하면 안 되겠죠. 뭔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을 주면 일을 좀 더 붙여서 할 수 있는 이런 주도성이 필요할 것이고요. 협동심, 자기만 독불장군으로 잘하면 안 되겠죠. 팀 내의 분위기를 잘 맞춰가면서 서로 협동해 갈 수 있는 그런 부하 직원. 그리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이 조직과 이 문화와 이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이제 우리는 서로 윈윈하면서 이제 해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조직에 대한 사랑, 충성심과 사랑, 존중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조직 일원으로 인해서 나에 대한 내가 또 느끼는 만족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적합한 용모와 기본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면접 보거나 이렇게 직장 내 생활할 때도 직업에 따라서 적절한 용모와 적절한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것들이 있죠. 직장 내 상사가 원하는 사항이고요. 직장 내 이제 부하 직원들이 이제 상사에게 원하는 것들. 여러분은 어때요? 누구나 다 자신의 첫 번째로 성과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들이 있죠. 자신의 성과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있고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것을 인정을 받았을 때, 나는 더 나은 것으로 이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있고요. 효과적인 작업 조건,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적인 것이 형성되기를 바라는 그런 그 조건을 기대하고요. 내가 그 직장 내에서 나의 위치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사회적 유대감을 갖기를 원하고요. 적절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내가 이렇게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상사가 나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주고 그거에 맞는 대우를 해줬을 때 그 상사와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적절하게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갖길 원한다라는 거. 그리고 능력 발휘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거. 능력 발휘의 기회가 이렇게 공정하게 주어졌을 때 어느 누구에게 이렇게 쏠려서 차별받지 않고 이제 공정하게 능력 발휘의 기회가 이제 주어지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이제 원한다라는 거죠. 이 능력 발휘의 기회가 주어짐으로 인해서 자기 존중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고 또 그것을 넘어서 자아 실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능력 발휘의 기회가 이제 공정하게 잘 주어지기를 이제 바란다라는 거. 직장 내에서 부하 직원들이 원하는 사항이 이렇다라는 거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직장 내에서 바람직한 대인 관계는 어떤 것인가? 직장 내에서 바람직한 직장 내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를 지금 인정해 주는 거죠. 요즘은 너무 그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가 TV에서도 이제 좀 불합리적이고 너무나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는 그런 내용들이 간혹 나오기도 하는데요.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치, 그리고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배려, 수용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직장 내에서 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직장 내에서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하는데 용이한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직장 내에서 이런 것들이 그 수용되어질 때 자기 개방을 통해서 상대방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직장 내에서 바람직한 대인관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제 첫 번째로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해 나가야 된다. 나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의 능력, 기술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만 이제 부딪히는 일이 좀 덜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것들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그 직장 내 문화라든지 직장 내 조직 안에서 직무 수행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여건을 갖추어야 직장 내 대인관계도 이제 내가 너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직무 수행에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엇박자를 낸다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 직장 내에서도 그 잘 그것들에 대한 그 적응해 나가기가 힘들겠죠. 대인관계는 물론 이제 적응해 나가기 힘들겠죠. 직장 내에서도 각각 요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 요건을 잘 갖추고 원활하게 직무 수행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와 책임감을 갖는 자세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적극적인 자세,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항상 비난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부정적이고 비난하는 말을 계속 한다라면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은 여러분 그 다르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면서 그것들을 다시 바꿔나갈 수는 있지만 인간적인 비난이라든지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런 자세로 이제 직장생활을 해나간다면 주변 사람들과 이제 관계 맺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일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관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가 책임감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공동체와 협동심 이런 것들이 이제 직장 내에서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할 수 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비판적인 것도 수용하고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수용하고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간다라고 이제 앞에 자존감에 대해서도 볼 때도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건설적인 비난이 아니라 건설적인 비판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것들을 잘 수용해 나갈 때 이제 개인적인 성장과 함께 어때요? 우리가 몸 속해 있는 직장, 기업도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직장 내에서 바람직한 대인관계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직장을 가졌을 때 어떠한 직원이 될 것이며 어떠한 나중에 상사가 될 것이고 직장 내에서는 어떻게 내가 어떠한 능력들을 갖추어야 되는가 대인관계를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갖추어야 되는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 262페이지 보면 나의 리더십 유형 검사 요거 한번 쭉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직장 내 대인관계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계속 할게요. 잠깐 쉬시기 바랍니다.